자, 24번 문제가 다음 중 건폐율의 법정상 최대 한도가 다른 하나는입니다. 자, 요거 여기서 건폐율 문제를 항상 우리 해야 되는 자, 제가 건폐율 문제를 할 때 요 근린과 유통 크기 순서 바뀐다라는 전제 조건 하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 걸 그리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 비도시 보존할당 중에서 자, 요게 낮을 텐데 요것도 낮을 텐데 여기에 준하는 보생농자 요거는 항상 건폐율 순서랑 같은 크기다. 녹지가 세모 표시, 건폐율은 같이 5가지가 같은 크기지만 용적률은 빠지고 4가지만. 그래서 우리 건폐율은 같은 크기인 것이 녹지와 보전, 생산관리, 보생농자 5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은 같은 크기인 것이 보생농자 4가지 일단 같은 크기다라는 걸 해두신 상태에서 법에 의한 건폐율의 한도, 이게 법에 의한 한도 0의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법에 의한 한도는 최소 기억, 건폐율 법에 의한 한도라면은 20, 40, 70, 90, 2, 4 친구 중에 하나 이렇게 했던 거. 제일 높은 90%짜리가 상업지역일 것이고 제일 낮은 20%짜리가 지금 썼던 5가지 이것이 제일 낮은 20% 이하고 보존할당에서 혼자 남는 게 계획관리네요. 이것이 2, 4에 40이 되겠네. 7 하나 남죠? 주거와 공업이 70 그러면 2, 4 친구 완성. 여기서 0까지 고려해야 되는 주상 2군데서만 달라지지 이거는 법령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준주거가 제일 비싼 곳이라 70, 일반이 60, 전용 50 이렇게 가면서 줄어드라고 했는데 일반이 60이지만 3종 일반은 요거는 용적률은 높지만 건폐율은 낮다. 요건 따로 50이다. 똑같죠 이거는? 네. 상업지역이 중심이 제일 비싸니까 80 처음 순서 바뀌어서 그대로 겁없이 도전하다가 혼나고 용적률은 달라진다. 90, 80, 80, 70 끝. 요게 20이라면 뭐 다 20이고요. 70 다 법령 똑같으니까 주상에서만 신경 쓰면 돼. 건폐율 끝입니다. 용적률이라면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1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145, 80, 1500 기억한 상태에서 100, 400, 500 1500짜리가 상업지역이 1500%, 제일 낮은 80%짜리가 보생농자 4가지가 80. 보존할당도 이제는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145 중에 제일 낮은 100. 주거와 공업지역이죠. 이게 좀 더 비싸다 그랬죠? 공업지역보다. 그래서 이것이 500, 이것이 400. 그럼 145까지 완성이 됐네요. 끝. 이 숫자. 이것이 0에 따라 할 때는 이제 크기 순서. 최소치, 최대치 있지만 최대치 크기만 갖고 우리가 순서를 잡아서 충분하다. 제일 큰 순서부터 써보면 일단 해볼까요? 그냥 쓰기 전에. 자, 순서 어떻게 됩니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큰 거는 준주거. 이렇게 그거 편의상 써보면 1500까지 보는 중심이 제일 크고 1300까지 보는 일반, 1100까지 보는 900까지 보는 근린, 500을 받는 준주거 그 다음 크기고 여기서 같은 준씨 형제 400을 받는 준주거 되면 같은 준씨 중공업이 내려온다. 내려옵자 지방에 내려오는 입장에서 여기 해결하고 위에 가서 해결하고 이 순서 350, 300 여기 3자 3은 똑같다 그랬어요.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는 녹지가 100인데 보존 녹지만 80이고 여기대로 100이기 때문에 여 순서만 해도 지금까지 뭐 맞췄지만 높은 거에서 또 반대로 낮은 거에서도 높은 수를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럼 높은 순서로도 번호 이렇게 매겨놓고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준주거, 준공으로 내려와서 쭉 해결하고 위에 가서 쭉
그리고 굳이 여기서도 이제 여기 80이기 때문에 100 중에서 요거 한 80이라. 제일 낮은 최대치 80까지 보이는 것이 0까지 고려하면 보생농자에다가 보전 녹지까지 5가지가 이제 제일 낮은 80%가 되는 거죠. 굳이 100짜리 계획관리 100이죠. 이것도 100이지. 이것도 100은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세밀하고.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그러면 건폐율의 법령상 최대한 거 다른 하나를 찾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하나 찾는 것이니까 나머지 4가지는 같고. 그러면 건폐율이니까 뭐 녹지와 보생농자가 같으니까 그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 계획관리가 답이 되는 거. 이것이 40이죠. 나머지는 20이고. 25번 25번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즉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건폐율 아닙니까? 건폐율의 법령상 최대한도이다. 옳지 않은 거 숫자 직접 묻는 거. 자, 농림지역 이내 농인의 20%, 일반 상업이면은 80이 되겠네. 90, 80, 80. 준공업이면은 그냥 70이 돼. 공업은 다 70이잖아. 준주거 70, 3종 일반이 50. 26번 A지역은 도관농자 4개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용적률의 법률상 최대한도는 얼마냐? 여러분, 제가 이거죠.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건폐율 한도를 다 했지만 어느 지역이면 그 지역의 한도로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관농자 중에 하나로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따라간다 했던 거. 이렇게 사계절로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아예 뭐 건축을 여기서는 허가할 수 없다 이래도 틀리고 그냥 뭐 허용된다 해도 틀리고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가장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 가장 행위제한이 엄격한 사계절 지역은 이게 제일 엄격하게 개발을 통제하는 곳이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이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지역인데 이렇게 세분이 안 돼 있다라면 어느 행위제한을 끌어다 씁니까? 보전녹지. 이 중에서는 제일 보전을 비싸게 큰 곳이 보전녹지라. 관리지역인데 세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느 행위제한을 끌어다 씁니까? 보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쓰러한다. 사계적으로 지정 안 돼 있으면 요거를, 지정돼 있는데 세분이 안 돼 있으면 요거를, 관리지역 지정됐는데 안 돼 있으면 요거를. 똑같은 원리.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 그럼 여기는 용적률을 묻는데 사계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용적률을 답하시면 되죠? 80. 27번에 국계법상 그 각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주거지역이 500 맞잖아요. 공업지역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400이 돼야 되죠. 400이 돼야 되죠. 상업지역은 1500이 최대 한도고, 녹지라면은 100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 네. 자, 28번. 국회법령상 다음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 순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이렇게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이제 보려면 반대로 하면 반대로 또 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딱 최대 한도를 생각해 보면서 흐름을 딱 생각해 보다가 나오는 대로 이제 순서를 정하면 돼. 최대한 높은 거에서부터 중심 없네요. 일반 없네. 유통 있네. 그럼 A번이 먼저 나와야죠? 유통 다음에 근린. 준주거, 준공업. 준공업이, 아이고, 근린 상업 있잖아. 왜 근린 상업 지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A, C, D,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죠? 그걸 옆에다 여러분, 그 뭐 1, 2, 3, 4 이렇게 혹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물어보게 되면 지금 높은 거에서 했듯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걸 가지고 1, 2, 3, 4 번호를 매겨놓은 상태에서 역순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29번의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거.
자, 1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도시지역까지는 지정되는데 세분이 안 돼 있다라면 건축의 용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존 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거 맞고요. 관리지역인데 세분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건필이든 뭐 용적이든 행위 제한 적용할 때 똑같아요. 다. 보존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우리 3번은 도로법 40조. 접도구에서 행위 제한 규정이죠. 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만 적용이 안 되는 두 가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접도구역제. 우리 접도구역이라는 게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이라고 해서 우리 접하는 땅이 있을 때 접도구역이잖아. 만약에 도로변인 땅같이 바싹 건축을 하게 되면은 도로교통의 안전에 뭐 지장을 준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공익을 위해서 여기를 접도구역 지정해 놓고 건물을 못 짓게 통제하는 것이 접도구역이에요. 근데 이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는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이 워낙 비싼 땅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건물 못 짓게 사익을 통제하는 건 너무 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로 관농자, 비도시에 적용되지 도시지역은 적용될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되면 접도구역이 지정됐다라는 팻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외에 나가야 우리가 볼 수 있지 도시지역에서는 못 본다 이렇게 했던 거. 또 하나 도시에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농지증. 근데 농지증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될 뿐이죠. 우리가 봤듯이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할 땅이라 그래. 주로 개발할 땅. 개발할 땅이니까 농민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짓는 데 써야 될 게 아니고 농지라도 현재 농지로 남아있다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죠? 앞으로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농지증 적용을 발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지증 얘기가 농민의 농지 취득. 그래서 농사 지어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라.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녹지라면 보존할 땅이라. 도시지역이지만 녹지라면 보존할 땅이고 이 보존할 땅에 있는 농지는 아까 이 땅과 달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인데 여기서도 혹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에 필요하지 않다면 순수 보존할 농지가 되죠. 농민이 취득해야 되죠. 농지증 받아야 취득하는 겁니다. 그건 예외 규정이고. 그래서 4번에 도관농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건축으로 건축할 이런 식의 표현도 틀리는 거예요. 도관농자로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건축을 건축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건축할 수는 있대.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준용해서 쓴다 그랬잖아. 아예 건축할 수 없는 게 아니고 5번에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해 있죠? 아까 녹지지역에 있으면 예외는 있다 그랬죠? 주상훈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적용 안 하는 거야. 농지증 적용을 안 해.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죠. 자, 30번에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농지법 8조 농지증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2번 택지개발 척추법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곳이 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지금 이것이 공법 전체로는 해제 원리 똑같습니다. 해제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공법은 여기서 뭐 아까 도시로 의제됐을 때 이것이 뭐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순간에 도시로 의제된다라고 봤는데 이 의제됐지만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이 의제된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해제 규정이든 개발법에 나오는 해제 규정이든 정비법에 나오는 해제 규정이든 농지법에서도 해제 규정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시험 과정에서 안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어디 나와도 원리는 똑같아요. 해제된 것으로 보던 해제를 해야 됐어야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다. 사업시기 미시행시 해제 원인 미시행시 반대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게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 안 되고 있다라면 해제해버리겠다.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사업시행이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됐는데 그 구역을 유지해서 뭐합니까?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원인은 두 가지고 여기에 따른 효과도 두 가지죠. 만약에 사업 미시행으로 어느 구역이 해제가 됐다라면은 그 구역 지정으로 의제됐던 그 효과를 과거로
되돌려야죠. 환원된 것으로 봐야지. 과거로 되돌려야지 사업시행이 안 되니까. 사업이 만약에 완료됐다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과거로 되돌리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따라 이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차이에서 뭐 몇 년 할 때 이제 그런 숫자가 차이가 날 뿐이지 이 원리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되면 도시적으로 의제가 됐는데 이것이 사업의 완료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해제됐다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사업 완료로 해제되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으로 지구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는 거지. 사업시행 완료. 그래서 항상 이런 효과 나올 때는 사업시행이 미시행이냐 완료냐 이거를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의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회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성서로 본다. 이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잖아요.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만 결정고시성서로 본다. 아까 했던 얘기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 보존산지는 어떻게 의제된다 그랬어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고 이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만 농림지역으로만 4번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중계획 시에서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는 예외지역. 이건 순수 보존할 농지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중기획서에서 필요하면 개발이 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니까 순수 보존 농지라 이런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된다. 예외.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하나 이거 집어넣은 게 그냥 느낌 하나 잡아보시라고 하나 집어넣었는데 원래 그 관리계획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든 기초조사든 아니면 지방의 의견 청취든 협의심이든 경미한 사항일 때는 경미하니까 아니면 기밀을 요하는 사항일 때 그럴 때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지금 경미한 사항을 묻고 있는데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위반할 때는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면 이게 생략할 수 있는 게 맞을 것이고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면 생략할 수 없는데 도시지역이 축소가 돼서 용도지역이 변경된대. 옛날엔 도시지역이 이만큼이었는데 도시지역이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관리지역으로 바꿨다는 얘기겠죠. 도시지역이 이만큼에다 도시지역이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이게 개발할 것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보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다시 직접 이렇게 안 묻고 자연환경이 있는데 여기를 아파트 짓기 위해서 막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있는 거를 다 밀어버리고 인구도 줄어들었고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산림 복원하는 게 중대한 일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러나 다 와서 그래. 다 와서 뒤에서 맨 뒤에서 우리가 경미한 상황 왔을 때는 여기든 저기든 경미한 상황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경미한 상황 잘 물어보지도 않잖아. 근데 경미한 상황은 항상 다 예외잖아. 근데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느낌은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막 계획 세워서 어쩌고 저쩌고 이 절차가 어쩌고 저 절차가 어쩌고 해서 통제를 하는지. 이게 중대한 일이니까 통제를 하지 가벼운 사람 통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환경을 밀어버리고 글쎄 인간만 쓰는 그런 건물 짓는 게 중대한 일이에요? 아니면 반대가 중대한 일이에요? 중대한 일. 뭐가? 뭐가 글쎄 뭐가 중대한 일이냐고. 그게 중대한 일이지. 만약에 자연 우리가 더 밀어버린다고 막 마음대로 지금 우리 갈수록 자꾸 환경을 지키자는 쪽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잖아요. 밀어버리면은 나중에 인간이 멸종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심하게 자연이 파괴되면. 그래서 개발하는 게 중대한 일이라. 지금 이건 도시여니까 확대되는 게 중대한 일이에요. 지금 도시에 축소가 된다라면 가벼운 일이지. 그래서 자연은 파괴되는 게 중대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경미한 일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고. 그냥 그 느낌 잡으시라고 했는데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